솔직히 나는 내 딸을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진짜로 마음속으로 그러진 않았죠. 하지만 10번째 가짜 할인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내 안에 있던 모든 희망과 기대, 그리고 30년 동안 간직해왔던 아버지의 꿈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65이 넘도록 나는 그저 기다리는 게 내 운명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H그룹의 무거운 책임, 고된 경영, 주주들의 눈치, 세상 모든 성공을 다 이루고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채 살아온 세월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서재에서 마주친 그 눈빛, 서미연을 닮은 그 미소, 팔목의 그 흉터, 내 딸이 메이드로 내 집에 들어왔다는 게 과연 우연일까요? 이제 내 인생의 진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박재현은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지는 햇살이 아름다웠지만 그의 마음속엔 어둠이 가득했죠. 대한민국 최고 재벌 기업 H그룹의 회장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그는 30년 전 잃어버린 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회장님, 오늘 저녁 일정 확인해 드릴까요? 김비서의 목소리에 박재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어요. 오늘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게. 하지만 오늘 저녁은 중요한 미팅이. 취소하라고 했네. 박재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날이었으니까요. 딸 할인이 놀이공원에서 사라진 날. 그날 이후 아내 서미연은 우울증에 시달렸고 딸을 찾아 헤매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잘못이었죠. 딸의 손을 놓친 것도, 아내를 지키지 못한 것도. 집으로 돌아갑니다. 운전기사에게 연락해 주시오.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 박재현은 창밖의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았어요. 아이를 손잡고 걸어가는 젊은 부부를 보며 그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렇게 차 안에서 묵묵히 시간을 보내던 중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회장님, 어제 새로 들어온 가사 도우미가 있습니다. 장가영 씨의 추천으로 들어온 젊은 여성인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다고 하네요. 박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하인은 그저 저택의 일부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저택에 도착하자 그는 곧장 자신의 서재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책상 위를 정리하는 젊은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박재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죄송합니다. 청소 중이었는데 금방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박재현은 그녀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어딘가 낯익은, 아니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었죠. 이름이 뭐지? 윤아린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일하게 된 가사 도우미입니다. 할인. 그의 딸과 같은 이름. 박재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가보게. 할인이 몸을 돌려나가는 순간 그녀의 팔목에 있는 흉터가 박재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자리, 그 모양. 5살 할인이 놀이기구에서 다쳤던 바로 그 흉터였어요. 박재현은 숨을 멈췄고 그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할인이 돌아보았을 때 박재현은 이미 자신을 추스르고 있었어요. 아니, 나가봐도 좋네. 할인이 나간 후 박재현은 의자에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가짜 할인들이 그를 찾아왔던 지난 세월. 그는 더 이상 희망을 품지 않기로 했었죠. 하지만 그 흉터와 이름, 그리고 어딘가 서미연을 닮은 그 눈빛. 설마, 그럴 리가 없어. 그 아이가? 다음 날 아침, 박재현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꿈에서 할인과 서미연이 나타났어요. 꿈속에서 그들은 웃고 있었죠. 그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내려간 박재현은 테이블을 정리하는 할인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꼼꼼하게 식기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서미연이 항상 그렇게 테이블을 정리했었죠. 아,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할인은 박재현을 발견하고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웃는 모습에서 작은 보조개가 드러났어요. 박재현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보조개, 할인이 웃을 때마다 나타났던 바로 그 보조개였어요. 어디서 왔지? 박재현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할인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서울 근교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위탁가정을 전전하다가 18살부터 혼자 살았죠. 부모님은 기억나지 않아요. 어릴 때 헤어졌다고 해요. 박재현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수많은 의문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어제 본 할인의 모습과 비교해 보았죠. 책상 정리하는 습관, 웃을 때 보조개, 혼잣말할 때 특정 단어를 쓰는 버릇,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박재현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거짓 할인들을 만났기 때문이었죠. 오후 박재현은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할인이 청소를 하러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청소하러 왔습니다. 박재현은 고개를 끄덕였고 할인은 조용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책장을 정리하는 동안 박재현은 몰래 그녀를 관찰했어요. 할인은 책을 정리하며 가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먼지가 쌓였네. 그 말투, 그 목소리. 박재현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할인이 책장 위쪽을 닦기 위해 의자에 올라섰을 때 갑자기 균형을 잃었어요. 박재현은 반사적으로 뛰어가 그녀를 받아냈습니다. 괜찮아요? 할인은 놀란 눈으로 박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목에서 무언가가 빠져나왔어요. 작은 목걸이였죠. 할인은 급히 그것을 다시 셔츠 안으로 넣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목걸이. 할인은 당황한 듯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이거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박재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열어봐도 될까?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목걸이를 벗어 박재현에게 건넸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며 할인은 의아해했어요. 괜찮으세요, 회장님? 박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주의력은 목걸이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목걸이의 작은 펜던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작은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세계가 멈췄어요. 아내 서미연과 어린 할인이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서미연이 할인에게 선물했던 그 목걸이. 할인이 사라진 날 그녀가 하고 있던 바로 그 목걸이였어요. 이게 박재현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인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하지만 박재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목걸이를 꼭 쥐고 있을 뿐이었어요. 30년 전 잃어버린 딸이 지금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재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인의 목걸이를 돌려주긴 했지만 그 안의 사진은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혔어요. 이제 그는 확신했습니다. 할인이 그의 딸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또 언제 말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죠. 아침 일찍 박재현은 아내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서미연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랜 시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요. 미연아, 할인이를 찾았어. 당신이 할인이에게 줬던 그 목걸이. 그 아이가 하고 있어. 내가
정말 할인이를 다시 찾은 걸까? 바람이 불어 묘지의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서미연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박재현은 눈물을 훔치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는 결심했어요. 할인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들이 있었죠. 저택으로 돌아온 박재현은 김비서를 불렀습니다. 윤할인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해. 출생부터 지금까지, 특히 그 아이가 어떻게 보육원에 들어가게 됐는지 중점적으로 알아봐. 김비서는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오후 박재현은 할인을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정원에서 꽃을 가꾸는 모습, 부엌에서 요리를 돕는 모습, 책을 읽는 모습, 모든 것이 서미영과 닮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관찰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막내 아들 박도준이 갑자기 저택을 방문했기 때문이었죠.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회사에 잘 나오지도 않으시고. 박재현은 아들의 걱정 어린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도준은 H그룹의 기획본부장으로 아버지의 사업을 가장 가까이에서 돕고 있었어요. 괜찮아. 조금 쉬고 싶었을 뿐이야. 도준은 아버지의 대답에 의심의 눈길을 보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화제로 넘어갔어요. 새로 들어온 가사 도우미가 있다고 들었어요. 장가영 씨가 추천했다던데. 박재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준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그때 할인이 차를 들고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도준은 놀란 눈으로 할인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시선이 할인의 얼굴을 훑었고 그의 표정이 점점 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도준의 말에 할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재현은 급히 상황을 정리했어요. 할인, 이쪽은 내 아들 도준이네. 도준, 이쪽은 새로 온 가사 도우미 할인이고. 할인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도준의 얼굴은 여전히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박재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할인이 나간 후 도준은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아이, 어머니를 닮았어요. 그리고 이름까지. 설마. 도준아, 진정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 만약 그 아이가 정말 누나라면.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3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갑자기. 박재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도 알았어요. 이 상황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하지만 그 목걸이, 그 흉터, 그 얼굴, 모든 것이 그의 할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준아, 나도 아직은 확신할 수 없어.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그 아이가 할인이라고 말하고 있어. 도준은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의심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조심하세요. 이전에도 많은 사기꾼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이가 정말 누나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박재현은 목걸이에 대해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그는 단지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내가 알아볼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 일은 아직 비밀로 해두자. 도준은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재현은 아들이 떠난 후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기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재현은 할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 사이 할인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고 박재현은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 모든 표정이 그에게는 소중했어요. 어느 날 아침 할인이 정원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박재현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는 즉시 달려나갔습니다. 할인아, 할인아. 할인은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어요. 박재현은 그녀를 안아들고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빨리 서둘러. 운전기사는 놀란 표정으로 차를 몰았고 김비서는 급히 병원에 연락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하리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박재현은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어요. 회장님, 괜찮으실까요? 김비서의 물음에 박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생각은 할인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마치 서미연이 교통사고로 실려왔을 때처럼 그의 가슴은 조여들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는 심한 빈혈과 영양실조, 그리고 과로로 인해 쓰러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박재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곧 의사의 다음 말에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몸에 여러 상처 흔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흉터들인데 학대받은 흔적 같아요. 박재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의사의 허락을 받아 할인의 병실로 들어갔어요.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할인을 바라보며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할인의 손가락 관절은 뒤틀려 있었고 팔에는 여러 흉터가 있었어요. 의사의 말대로 그것은 학대의 흔적이었습니다. 박재현은 눈물을 삼켰어요. 내가 널 지켰어야 했는데. 그는 말없이 병실 침대 옆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할인의 머리맡을 지켰어요. 새벽녘 할인이 눈을 떴습니다. 회장님? 할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박재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있어? 할인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병원인가요? 제가 왜? 정원에서 일하다 쓰러졌어. 빈혈과 영양실조래. 왜 그렇게 무리했어? 할인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일을 제대로 못해서. 일은 중요하지 않아. 내 건강이 더 중요해. 박재현의 따뜻한 말에 할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는 이런 따뜻함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왜 여기 계세요? 걱정됐으니까.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인은 잠시 말을 잊은 채 박재현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낀 듯 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제가 누군가를 닮았나요? 박재현은 놀랐습니다. 할인의 직감이 그를 당황하게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지? 가끔 회장님이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박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그는 단지 할인의 손을 조금 더 꼭 잡았을 뿐입니다. 푹 쉬어. 당분간은 일하지 마. 내 방은 그대로 있으니까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저택에서 쉬도록 해.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박재현은 그 의문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저택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박재현은 할인을 특별히 대우했고 이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었어요. 특히 장가영은 그 변화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회장님께서 그 아이를 왜 그렇게 특별 대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평범한 가사 도우미일 뿐인데. 장가영의 불평에 김비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의 뜻이니 따르는 게 좋을 겁니다. 하지만 장가영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녀는 할인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때로는 일부러 어려운 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할인은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견뎠어요. 그녀에게 이런 대우는 낯설지 않았으니까요. 한편 박도준도 할인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할인이 정말 그의 누나인지 확인하기 위해 몰래 그녀를 미행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할인의 일상은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그녀는 일을 마치면 작은 방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었고 가끔 편지를 썼어요. 어느 날 도주는 할인이 쓴 편지를 몰래 읽었습니다.
그것은 윤노인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할아버지,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회장님은 생각보다 따뜻한 분이에요. 가끔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시지만 나쁜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도주는 편지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이 가득했어요. 할인이 정말 사기꾼이라면 왜 이런 순수한 편지를 쓰는 걸까? 하지만 그가 누나라면 왜 스스로를 밝히지 않는 걸까? 그날 저녁 도주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할인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됐나요? 박재현은 아들의 질문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도준에게 건넸어요. 방금 도착한 조사 결과야. 도준은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의 과거가 페이지마다 펼쳐져 있었어요. 고아원 기록, 위탁가정 이력 학교 생활,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DNA 검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유전자 검사 결과? 박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할인이 병원에 있을 때 검사했어. 그 아이의 허락 없이 한 일이라 마음이 편치 않지만 도주는 결과를 보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99.9999% 부녀관계 일치,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버지, 그럼 정말, 그래, 할인이 내 딸이야. 내 누나고. 도주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할인에게도 저에게도. 할인에게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갑자기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생각해봐. 30년간 고아로 살았는데 갑자기 자신이 재벌가의 딸이라니. 도주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천천히 접근할 생각이야. 할인이 먼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릴 거야. 도주는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할인이 정말 그들의 가족이 된다면 H그룹의 상속 구도는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할인은 이 모든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다음 날 박재현은 할인을 불러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아직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조금씩 다가가고 싶었어요. 할인아, 내 과거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데 괜찮을까?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것이 궁금하신가요? 내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기억은 뭐지? 할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놀이공원이요.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풍선을 들고 있었던 것 같고 박재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할인에게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목걸이. 제 목걸이는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줬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박재현은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할인이 부담스러워할까봐 멈췄어요. 고마워, 할인아. 오늘은 이만 가봐도 좋아. 할인이 나간 후 박재현은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언제 어떻게 할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의 생각은 곧 방해받았습니다. 김비서가 급히 들어와 소식을 전했기 때문이었죠. 회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인 씨의 DNA 검사 결과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박재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구 짓이지? 아직 확인 중입니다만 장가영 씨가 의심됩니다. 그녀가 최근 병원 관계자와 접촉한 기록이 있습니다. 박재현은 분노를 억누르며 지시했습니다. 당장 장가영을 불러오게. 그리고 할인을 보호해. 언론이 이 소식을 알게 되면 할인의 일상이 파괴될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녁 뉴스에는 H그룹 회장 30년 전 실종된 딸 찾았다는 헤드라인이 떠올랐어요. 할인의 사진과 함께 DNA 검사 결과까지 공개되었습니다. 박재현은 즉시 할인을 찾았지만
그녀의 방은 비어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짧은 편지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뉴스를 보았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잠시 시간이 필요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박재현은 편지를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할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할인아, 미안하다. 할인은 작은 모텔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그녀에 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H그룹 회장의 잃어버린 딸, 30년 만에 기적적인 재회. 모든 것이 너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내가 정말 그분의 딸이라고? 할인은 손으로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목걸이, 어머니가 준 것이라 믿었던 이 목걸이가 진짜 증거였던 거예요. 그녀는 펜던트를 열어 작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보니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서미연 여사였고 어린아이는 자신이었어요. 할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기억의 파편이 떠올랐습니다. 놀이공원, 풍선, 웃음소리, 그리고 갑자기 잃어버린 손. 그때의 공포와 혼란이 다시 그녀를 덮쳤어요. 할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언제부터 거짓이 되었을까요? 아니, 오히려 지금 알게 된 것이 진실인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윤노인이었어요. 할인이 위탁가정에서 자랄 때 돌봐주셨던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인아, 뉴스 봤다. 내가 그런 대단한 집 아이였을 줄이야. 할인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몰랐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렴. 하지만 하나 알아둬라. 내가 누구든 어디서 왔든 넌 항상 내 손녀야. 윤노인의 따뜻한 말에 할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에게 윤노인은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가족이 생겼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할인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박재현 회장을 직접 만나 모든 것을 물어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은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경비원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할인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택 안은 조용했습니다. 할인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 박재현의 서재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는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박재현의 목소리가 들렸고 할인은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문을 열었습니다. 박재현은 창가에 서 있었어요. 그는 할인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인아, 돌아왔구나. 할인은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정말 회장님의 딸인가요? 박재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인아. 너는 내 딸이야. 30년 전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린 내 딸.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어머니는, 내 어머니는 널 잃은 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널 찾으러 다니던 중 사고로. 박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어요. 정말 아빠가 있었어요? 나한테 가족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에 박재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할인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할인아. 너에게는 항상 가족이 있었어. 비록 함께 있지 못했지만 우리는 항상 널 찾고 있었단다. 할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박재현은 조심스럽게 팔을 벌려 할인을 안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할인은 그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아버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재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그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였어요. 내 딸,
할인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인의 정체가 밝혀진 후 H그룹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것을 공개했어요. 할인은 박재현의 딸로 공식 인정받았고 그녀의 이름은 다시 박할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할인은 갑자기 바뀐 환경과 신분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어요. 기자들의 끊임없는 관심,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갑자기 생긴 엄청난 부, 모든 것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박재현은 인내심을 가지고 할인을 기다렸어요. 그는 할인에게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았고 그저 그녀가 스스로 적응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할인아, 무리하지 마. 모든 건 내 페이스대로 진행하면 돼. 할인은 아버지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어요. 특히 박도준과의 관계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나아졌습니다. 누나, 이거 어때? 내가 골랐어. 도준이 선물한 책을 받으며 할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도준아. 정말 읽고 싶었던 책이야. 둘 사이에는 천천히 형제애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도준은 처음에 할인을 의심했지만 이제는 그녀를 진심으로 누나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재현은 할인을 정원으로 불렀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케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오늘은 내 생일이야, 할인아. 할인은 놀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확한 생일을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제 생일이요? 그래. 내가 태어난 날. 내 어머니가 널 낳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단다. 박재현은 서미연의 일기장을 꺼내 할인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할인이 태어난 날부터 사라진 날까지의 기록이 담겨 있었어요. 할인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서미연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할인의 첫걸음마, 첫말, 첫 웃음, 모든 순간이 사랑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박재현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널 정말 사랑했어, 할인아. 그리고 나도 널 항상 사랑했단다. 그날 밤 할인은 자신의 방에서 일기장을 읽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결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항상 사랑받았고 찾아지길 기다렸던 아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어요. 아버지,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박재현은 놀랐지만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할인아. 무슨 일이니? 저 H그룹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박재현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그럼 할인아, 내가 원한다면 회사에 대해 가르쳐 줄게.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어. 천천히 배우면 돼.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오후 할인은 윤노인을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박재현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윤노인과 따뜻한 대화를 나눴어요. 윤 선생님, 할인을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할인이는 제 인생의 빛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할인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은 두 아버지 사이에서 행복을 느꼈어요. 저녁이 되자 할인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녀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할인이었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랑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박재현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 옆에 섰습니다. 별 보니? 네, 어머니도 저 별들 중 하나가 되어 저를 보고 계실까요? 그럴 거야, 할인아. 내 어머니는 항상 널 지켜보고 있을 거야. 할인은 미소 지으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재현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30년 만에 진심으로 불러보았어요. 그래, 내 딸, 윤할인.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아버지와 딸은 오랜 시간의 이별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들은 이제 함께였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가장 깊은 상처 뒤에 찾아오는 법이니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할인과 박재현의 재회처럼 따스한 기적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딸에게 응원의 댓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언젠가는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 완성되는 순간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